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에버턴 대 아스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버튼은 웨스트햄과의 단두대 매치에서 패했고 결국 램파드 감독은 경질을 당했습니다. 후임 감독으로는 션 다이치가 선임되었고 이번 경기부터 지휘봉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이치 감독은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롱볼과 두 줄 수비를 바탕으로 벌리에서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벌리 시절 제자였던 키는 여전히 부상 중이지만 시즌 초반 수비적으로는 어느 정도 훌륭한 성과를 냈던 팀이기에 수비적인 축구가 어느 정도는 통할 수 있을 듯합니다. 실제로 21-22 시즌 벌리를 맡았을 때는 강팀들을 상대로 수비로 무승부를 많이 만들면서 도깨비 팀으로서 명성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롱볼을 받아줄 만한 제공권 좋은 공격수가 없다는 점은 문제죠. 올 시즌 에버튼의 공격은 최전방보다 윙어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최전방 자원인 칼버트 루인, 무페이 등의 폼도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무페이는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수비에서는 꽤 괜찮은 모습이지만 단신이라 타겟형 스트라이커로서는 부적합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0대1로 패하면서 FA컵에서 탈락, 그러나 맨시티 원정에서 석패를 당한 데다 선발 명단의 절반 이상이 백업 멤버였음을 감안하면 팀의 전력과 컨디션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는 것은 증명한 셈입니다. 파티가 지난 경기에서 갈비뼈 통증으로 빠져나갔는데 파티가 없는 상황에서는 빌드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 파티가 빠지자마자 공 전개 자체가 안되면서 롱볼에 의존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일단 파티가 경미한 부상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에버튼전에는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나 주말에 MRI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상태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티가 빠지게 된다면 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육군가가 다시 나와야 할 판, 지난 경기에서 여전히 수비 위치 선정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물론 빌드업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고 이적생인 트로사르가 화려한 발재간으로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다행이나 수비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에버튼이 감독이 경질되고 적응기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션 다이치 감독이 완전히 내려앉는 스타일이라 중원 과부하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다행입니다. 에버튼이 감독을 경질한 상태라 감독 경질 버프가 있을 수 있지만 아직 새 감독 체제에 적응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공격진의 구성이 션 다이치 감독이 자주 쓰던 롱볼 축구에 맞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아스날도 파티의 부상 여파가 변수가 될 것이고 생각보다 션 다이치 감독이 강팀들을 고전시켰던 전적을 감안한다면 다득점 양상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크레모네세 대 레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레모네세는 컵대회에서의 돌풍이 아주 무섭습니다. 나폴리에 이어 로마까지 제물로 삼아버리면서 코파 이탈리아에서는 아주 순항하는 중이죠. 다만 지난 경기에서도 로마가 로테이션을 돌렸고 상대 자책골과 PK로 두 골을 얻은 것이었기에 운이 크레모네세에게 따라주었다고 볼 수 있던 경기였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는 전형을 짜면서 중앙을 틀어막아버리는 전형을 짰습니다. 이 때문에 디발라까지 없는 로마는 중앙 빌드업에서 꽤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로마의 고질병을 잘 공략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박스 안에서의 수비력이 좋은 타입은 아니라 디발라가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는 알 수 없던 것이 사실이죠. 생각보다 중앙에서의 수적 동수를 이용해 전력에 비해 전방에서 활동하는 비중은 높은 편. 다만 레체가 후방에서부터 직선적으로 찔러주는 역습에 일가견이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크레모네세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이 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초에 리그에서도 공격 효율이 18위에 그치고 있어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이 효율이 좋은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레체는 최근 4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중 경기가 있던 크레모네세와는 달리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라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입니다. 다만 레체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전술적 움직임을 바꾸기 때문 라치오전에서 선제골을 먹히자 라인을 내리고 롱볼로 뒷공간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바꾸었고 2대1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움티티가 왼발킥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진을 넘기는 뒷공간 패스를 넘겨주는데 생각보다 쏠쏠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공격진들의 결정력이 다소 아쉽기는 해도 크레모네세가 생각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어 효과가 아예 없을 방식은 아닙니다. 움티티를 중심으로 버티는 힘이 상당히 좋은 모습, 전력 차이가 있어 무실점 비중이 크게 높지는 않으나 리그에서 20경기 24실점으로 전력에 비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움티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수단의 공수 전환이 빠르고 라치오의 임모빌레를 묶었을 정도로 데인 마크의 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레체가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크레모네세에 비해 체력적인 우위를 잡을 가능성이 높고 수비적으로 버티는 힘이 뛰어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크레모네세보다 낫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크레모네세 대 레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파뇰은 직전 UD 알메리아와의 리그 원정 경기에서 1-3 완패를 당하며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에서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홈 원정에 따른 경기력 기복이야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최근 일정이 그렇게 빡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비에서의 집중력 부족으로 인한 실점이 많아지는 것은 많이 아쉬운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 3경기 동안 잘 나가던 상황에서의 결정력과 문전 앞에서의 집중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다시 팀을 한 번 더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에스파뇰입니다. 오사수나는 직전 AT 마드리드와의 리그 홈 경기에서 0-1 패배를 당하며 6경기 연속 무패 기록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안정된 공수 밸런스를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는데 있어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공격이 너무 아쉽고 공격에서의 결정력과 문전 앞에서의 집중력 부족은 조금 심각한 수준이죠. 매 경기 1골이 안 되는 평균 득점력을 보여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패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경기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해야 좀 더 상위권으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오사수나입니다. 최근 맞대결에 있어 에스파뇰이 오사수나에게 열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최근 경기 흐름을 본다면 양 팀 모두 없던 팀이 이기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경기입니다. 그나마 오사수나가 좀 더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고 강팀들을 제외하고는 쉽게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에스파뇰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가 홈이라고 한다지만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